일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요즘에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쟁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게시판에 많은 분쟁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층간소음이 적용되는 주택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이제 상가를 제외한 주택 건물이 5개층 이상, 그러니까 5층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고층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적용이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층간소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충격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말 그대로 바닥이나 벽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성인 남자의 발걸음 소리, 그 다음에 망치질하는 소리,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가구를 끄는 소리, 헬스 기구 같은 것들을 끄는 소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공기 전달 소음도 말 그대로 TV나 피아노 같은 악기, 가전제품을 이용을 했을 때 그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소음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말소리도 바로 공기 전달 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이 넘는 그런 기준은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어느 데시벨 이상일 때 층간소음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서 기준이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주간보다 야간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데시벨로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이 두 가지와 주간과 야간 이 두 가지가 서로 믹스를 하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직접 충격 소음일 때 그리고 주간일 때는 43dB를 넘으면 층간소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충격 소음일 때 야간일 때는 38dB를 넘으면 층간소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의 주간일 때는 45dB를 넘으면 층간소음이 인정이 되고 공기 전달 소음의 야간일 때는 40dB를 넘으면 층간소음이 인정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공기 전달 소음과 다르게 직접 충격 소음은 평균 소음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 준수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43, 38, 45, 40은 모두 1분간 또는 5분간 평균 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충격 소음의 주간일 때 43, 직접 충격 소음의 야간일 때 38은 1분 동안 측정한 수치의 평균치가 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충격 소음의 최고 소음도는 주간일 때는 57, 야간일 때는 50dB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소음도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3번 이상 초과하면 층간소음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은 직접 충격 소음을 예로 들어서 주간일 때 또는 야간일 때 평균치가 43 또는 38을 넘거나 평균치는 안 넘더라도 최고 소음치가 57 또는 50을 넘으면 층간소음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기 전달 소음은 1분이 아니라 5분간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전달 소음의 주간일 때는 45dB이 5분간 평균으로 나오거나 공기 전달 소음이 야간일 때는 40dB이 5분간 평균 소음으로 나오는 경우 그것을 넘으면 층간소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층간소음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은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 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이 10개 중에 7개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제 망치질하는 소리, 세 번째는 무거운 가구를 끄는 소리,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웃이거나 직접 소음이 어디서 발생한지를 안다면 한두 차례 정도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2차로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여기에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 분쟁 조정 센터 여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웃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두 차례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혹은 협박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또는 가장 심한 경우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소음의 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사 피해자와 형사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받았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소정센터, 3차로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지 함부로 또 다른 범죄를 낳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차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든 2차로 분쟁조정센터에 요청을 하든 3차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든 간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을 내는 유발자 스스로가 자기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위 체증이라고 하죠.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의 증거를 모은다는 것은 바로 소음 자체를 찝어낸다는 건데요. 앱에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앱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자기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자료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분쟁조정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할 당시에 본인이 측정했던 그런 파일들을 제공을 해서 이 소음이 이 데시벨을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할 때는 본인이 측정했던 그 자료들이 바로 직접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로서 보관을 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엔 그리고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 같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죠. 주의할 것은 층간소음은 소음 유발자 당사자가 층간소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아무리 집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본인이 층간소음 유발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세를 들며 살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면 그 세입자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를 주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층간소음의 피해자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층간소음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도 윗집에다가 집주인이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라는 시정 요청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누적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의 어떤 유발자와 피해자는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스스로가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층간소음은 그 배상의 규모는 아직 크진 않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활 분쟁 그리고 환경 분쟁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토대로 먼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